네, 오늘 강의는 시스템을 주제로 한 강의입니다. 시스템이란 말, 애터미는 시스템 사업이죠. 시스템 사업이자 시스템 소득을 얻는 사업입니다. 애터미는 연금성 소득을 받는다고 하죠. 그게 그냥 연금이 아니라 시스템 소득인 거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그럼 시스템은 무엇이냐? 네, 시스템이라는 단어 안에는 규칙적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규칙적이라는 거는 요일이 달라지거나 날짜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규칙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저희 원데이 세미나 매주 목요일 날 하죠.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는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금요일 날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언제든 알 수 있도록 규칙적인 뜻이 바로 시스템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내포되어 있는 뜻은 자동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토. 네. 자동이란 뜻과 규칙적이라는 뜻이 이 시스템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자동으로, 자동과 규칙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이런 안정적이라는 단어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스템 소득을 얻으려면 시스템으로 일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면 시스템으로 일을 해야 시스템 소득이 나오니까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미팅과 세미나를 참석해야 된다. 이런 말로 언급이 될 때 우리 시스템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최근 시스템이란 단어가 좀 광범위해졌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미팅과 세미나에 북한에서 주로 사용했던 이 시스템이란 단어는 미팅과 세미나뿐만 아니라 개개인별의 시스템으로 많이 요즘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강의 중에서도, 세미나 안의 강의 중에서도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개인의 시스템으로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그 미팅과 세미나는 당연히 깔려 있어야 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왜 3년 전부터 개개인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됐냐? 바로 모두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죠. 사실 애터미가 코로나 전에는 전업자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부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처음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프리랜서. 네. 회사에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네, 부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차츰차츰 광범위해져서 심지어는 공무원이신 분들도 공무원은 애터미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님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거나 공무원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아마 4, 5년 전만 해도 공무원분들한테 우리가 공무원이신지 모르고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나는 공무원이라서 연금 받아요 하고 애터미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연금 제도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바뀌지 않더라도 기존 연금만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공무원분들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지금은 한 달에 뭐 300 정도 받으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고,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 네,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미 지금도 300 정도 연금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살아가기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그걸 많이들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추가 소득을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제 세미나에서도 월 1,000만 원 적금 든다고 하시는 분, 손 드신 분 계셨잖아요. 월 1,000만 원도 사실 그렇게 여유롭진 않은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월 1,000만 원 인세 소득이나 아니면 월세 또는 연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애터미 사업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애터미는 월 1억, 지금 월 3억이죠. 지금은 임페리얼 맞서님이 월 1억 이상의 정말 안정적인 연금성 소득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세금 걱정 없이 자녀들에게 상속까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계시고 월세 1,000만 원 이상 나오시는 분도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네, 다시 되돌아가서 바로 시스템입니다. 개인 시스템을 제가 언급하다가 다시 이렇게 중간에 돌아갔는데요. 개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규칙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께, 나의 회원분이죠. 내 좌에 우에 나의 회원이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회원분들께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시스템, 특히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의 시스템을 더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애터미로 본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생각 없이 있더라도 쭉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만들어진 스케줄대로 미팅 세미나 참석하고, 네, 다 같이 회원분들 만나러 나갈 때 나가고, 네, 본업을 하시는 분들은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나의 시스템을 조명을 하고 습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습관 잡기란 너무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습관이라는 것은 습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달, 세 달, 6달, 최소 6달까지는 이게 습관이 아니거든요. 습관을 잡기 위한 노력이지. 최소 6달까지는 습관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했던 습관과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기존에 나는 나의 익숙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습관이 이미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잡혀진 습관을 지워내고 다시 새로운 습관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는 다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습관 잡는 것보다 훨씬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별것 아닌 일이죠.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을 한대요. 뭐 피부가 약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세, 그 수도세가 비싸기 때문에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2주에 한 번 샤워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최소 이틀에 한 번 샤워해야 된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샤워하는 습관을 잡아 나가려고 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틀에 한 번 내 몸 씻는 게 뭐가 큰일이라고,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습관이 잡혀 있지 않은 그분들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심적으로. 예. 그런 것과 똑같이 애터미 사업도 정말 쉬운 일이잖아요. 그냥 내가 써보고 좋았던 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세미나에 앉아있고, 와보라고 얘기하고, 이게 끝이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세미나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어제 신정임 단장님께서 하신 그런 강의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엄청 많이 들었겠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왜 세미나장에 앉아 있어야 되지? 왜? 왜? 성인들은 다 왜? 이유를 찾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쉬운 일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처음에는 자괴감도 들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또한 들 거예요. 그런데 스폰서는 자꾸 하래.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해도 더 쉽게 더 빨리 이거 안 하면 더 쉽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하래. 네. 그래서 이 습관이 6개월까지는 정말 만들기 힘듭니다. 근데 습관을 만들면 쉬워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6개월 동안 내가 이 습관 만들기에 정말 집중을 하고 노력을 열심히 기울인다면 6개월 뒤, 어떤 분은 1년, 저는 1년이에요. 저는 조금 우둔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 만들기가 딱 주어진다면 에너지 사용률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내 습관을 잡기 전에는 100%의 에너지 또는 120%의 에너지를 썼어야 한다면 습관을 만들기 이후로는 20%만 쓰면 돼요. 이 활동을 하는데 자동으로 내 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아마 제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애터미 사업이 너무너무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왜냐면 정말 내가 아낌없이 주었던 친구들이 또 가차없이 정말 상처되는 말로 거절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인성은 거절할 때 드러나잖아요. 정말 예쁘게 성숙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무식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 내가 얘는 참 성숙한 친구야. 얘는 참 나랑 너무 친하고 나를 언제든 믿어주고 지지해 줄 거야 했던 믿었던 친구들이 무식하게 거절할 때 그때 정말 큰 상처를 받고 좌절을 하고 모든 사람이 성공해도 나만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희한한 게 습관을 잡아놓으니까 눈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다 마르지 않았는데도 제가 미팅에 가고 세미나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그것들이 쌓이니까 그 좌절들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경험이 또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관이 정말 내 의지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습관 만들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습관을 만들려면 올바른 시스템, 내가 만들 습관을 내가 정립해 보는 게 좋아요. 나한테 꼭 맞는 습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부업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 시간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반복. 정말 작은 일들을 반복하면요.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사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예를 들면 아차산을 올라간다. 처음에 아차산을 올라갈 때는 길을 잘 몰라요.
길을 잘 모를 때는 사람들이 더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갔을 때 길을 알면 같은 길을 가도 쉽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내가 이 산을 반복적으로 올라가면 근육이라는 게 생기죠. 근육이 바로 능력입니다. 습관이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하는 행위를 뜻하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많은 회원들을 만나게 되면, 고객들을 만나게 되면 애터미 설명을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계속 3인원을 하라 그러는데 3인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3인원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뿐만 아니라 거절받는 능력도 생겨요. 물론 아직도 저도 거절받으면 기분 나빠요. 뻘쭘해요. 근데 반복적으로 거절을 받다 보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이 거절이 내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이 거절들이 내 성공의 걸음이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 거절이 크게 두렵진 않죠. 거절 받을 수 있지. 거절 받으면 기분 나쁜 건 똑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베트남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이제 파트너도 만났어요. 사실 이 파트너분이 애터미의 엄청난 비전을 본 파트너는 아니었어요. 소개로 한 3번 정도 만났는데요, 베트남에서. 한국에 계신 베트남 분 소개로 다낭에 가서 그분을 3번 정도 뵀어요. 이번 보면 4번째 뵙는 거죠. 뵀는데 처음엔 애터미의 큰 비전은 보지 못했어요. 그 비전들이 조금 더 쌓여지는 거를 1번, 2번 볼 때마다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주 4번째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이 베트남 빈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니까 다음번에는 거기 올 수 있냐? 거기서 만나자. 거기 오면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비전을 받고 다른 소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애터미 사업을 저는 끝까지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조금 하다가 그만둘지라도 소개를 받아서 또 어떤 인맥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걸 보고 하는 거고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콜드 컨택을 했어요. 베트남 있는 기간 동안 이분만 만나고 올 수는 없으니까 바깥에서 콜드 컨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절하는 분이 그래도 꽤 되셨어요. 특히 뭐 베트남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됐어요. 무슨 우리가 뭐 껌 팔아가지고 껌 좀 사주세요 하는 사람처럼 그분들이 겁을 내시더라고요. 진짜 잡상인 취급을 하면서 됐어요. 되게 뻘쭘했어요. 뻘쭘했는데 제가 옆에 이제 주은이한테 이 콜드 컨택 하는 거 사진 좀 찍어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절을 받을 땐 얘가 사진 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달 횟수가 중요하다. 거절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전달한 횟수가 중요하니까 거절받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사진을 찍으라고 제가 주은이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은이가 그때부터는 계속 전달할 때마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전달할 때마다. 처음에는 주은이의 포커스가 상대방한테 있었지만 그 다음엔 포커스는 저한테 맞춰진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누군가가 받을 때 전단지를 받고 내 얘기를 들을 때 사진을 찍었다면 이번엔 내가 전달할 때
이 친구가 사진을 찍는 거죠. 애터미 사업은 그건 것 같아요. 포커스가 상대방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내가 애터미 일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나의 성공에 큰 걸음이 되는 거. 거절을 받든 이 거절은 오히려 걸음이 된다. 그러니까 저도 주은이한테 사실 거절을 받을 때 좀 뻘쭘했거든요. 거기서도 막 주변 사람이 막 우르르 보고 있잖아요. 거기 사람 되게 많은 그 미카 해변인데 미케 해변이었는데 사람이 정말 많은데 막 이렇게 내가 이걸 나눠주고 있고 그 사람들은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고 있고 되게 뻘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은이한테 어 거절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엄마가 나눠줄 때마다 너는 그냥 엄마가 말 거는 거 무조건 사진 찍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요. 어, 거절 받는 게 뻘쭘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얘한테 사진 찍히려고 나눠주고 있는 거야. 최대한 많이 횟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 만에 정말 많은 분들께 애터미 전단지를 나눠주고 애터미 비타민 C를 나눠주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예요? 하고 더 깊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를 보고 이게 연락처예요. 헬렌 샌디 연락처예요. 네, 관심 있으면 연락할게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더 얘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습관이 만들면 능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산을 오르면, 반복해서 오르면 쉬워지는 건 그 길을 알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걸었던 그 근육들이 생기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가는 길이 더 쉬워진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아직도 조금 힘겹게 느껴지시고, 습관이 좀 잡아가는 게 어렵고, 애터미 사업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그 스폰서님의 안내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순 반복, 습관은 능력을 만든다. 네.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애터미는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활동 습관, 물론 미팅과 세미나 참석하는 그 스케줄, 그것도 개별적으로 잡아보시고, 개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활동하는 그 습관들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작은 습관, 작은 일을 반복하는 일, 이것이 습관 잡기인데 습관 잡기를 잘하면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시스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리 강의였습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1분 스피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스피치 자기소개 해주실 분, 1번으로 해주실 분 누구신가요?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습관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돼가지고 에너지가 한 개도 안 들어가는 네,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네, 저의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이제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터미가 궁금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되었고요. 유튜브에서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에이스 센터를 만나게 되었고요. 1년여 동안의 미팅, 세미나, 오늘 국장님 강의해 주신 그 시스템에 함께 하면서 이 다단계는 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사람들한테 피해나 주고 윗대가리들만 돈 벌고 뭐 이론뿐인 거고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뭐 이런 강한 선입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트워크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우리 애터미의 기치에
100% 신뢰를 하게 되었고요. 나도 거기에 같은 길에서 한번 내 인생을 새로 한번 써 내려가 보고 싶다라는 결의결단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애터미를 통해서 10억 부자가 되는 겁니다. 10억 부자가 되어서 시스템 10억 부자가 되어서 매월 1억씩 버는 부자가 되어서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전 강의를 하고 어설픈 영어를 이렇게 날리는 게 저의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오늘 국장님 강의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의 습관이 됐다는 걸 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에너지가 습관이 되면 이렇게 그죠? 뭐 별로 스피치도 잘 못하지만 힘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1번 스피치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서상윤 사장님이 항상 인생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도 제일 먼저 발표하고 그러시는데 정말 모범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스피치 해주실 분, 1분 스피치 해주실 분 네, 누구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지훈 사장님. 네, 또 두 번째 습관, 러. 네, 세일즈 마스터 김지은입니다.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공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항상 그 고민이 있었어요. 오래 일하고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없더라고요. 나이 들면은 오래 일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젊을 때 빨리 돈 버는 게 답이겠구나. 결국에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리고 다니면서도 돈이 안 모아지더라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쓰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또 뭐 저축을 한다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안주하고 만족해하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MZ 세대들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애터미 제품을 쓰기 시작하시면서 제가 다단계라는 걸 알고 반대를 심하게 했었는데 쓰지 말라고,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지금 스폰서님들이 저를 애터미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세미나를 초대를 하셨던 것이 계기가 돼서 3번을 알아보고 제가 공항을 과감히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늘 소비자분들께 이야기하면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애터미를 선택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애터미를 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막 인생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애터미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애터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돈을 쫓았을지라도 애터미 시스템에 들어오면은 모두 다른 것에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돈은 그냥 그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돈을 그저 많이 버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쏟아지는 돈을, 그 끊임없이 들어오는 돈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면서 살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게 또 애터미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해줄 거를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회에다가 공헌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국장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처음에 그 습관 만드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너무 싫었어요. 근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참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이제는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빨리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초보 사업자분들은 진짜 중요하고, 저는 제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파트너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기 싫을 때는 그걸 가장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막 거절받는 것도 싫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빨리 그 일을 빨리 시작해서 빨리빨리 거절을 받고 그냥 나가서 무조건 하기 싫은 것을 해라. 그러면은
그게 적응이 돼서 면역이 생기거든요. 면역이 생겨서 그냥 그게 너무 기본적으로 하루하루 일과가 되고 진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 소개해주는 것도 전 두려웠거든요, 사실. 막 제 파트너분이 누구 소개해준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것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예 모르는 분을 소개받아서 내가 그분한테 무슨 비전을 주지? 그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지?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빨리 소개해달라고 오히려 막 소개할 사람 없냐고 막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일들도 다 이런 습관을 통해서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장님 강의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진솔한 그 스피치 감사합니다. 또 그다음에 한 번 더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으십시오. 없으세요? 네, 스피치, 1분 스피치 자기를 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액션 5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품 애용 부분으로 갈 텐데 이번 주에 쓰시고 또 제품 쓰시고 애용해 보시고 좋았던 거 또 소개해 줄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누가 하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선쿠션 최근에 품절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선물을 드릴 분이 있어서 샀거든요. 근데 지금 애용을 하고 있는데 애용하게 된 계기가 블루라이트 차단이 된다고 해서 제가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크림을 잘 발라야지 노화를 방지하고 자외선 때문에. 근데 저는 최근에 그 자외선과 블루라이트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우리 피부에 더 큰 노화와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것이 블루라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자외선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쬐면은 피부에 이런 열감이나 이런 반응이 나서 아는데 내가 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됐구나 이렇게. 근데 블루라이트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거 다 블루라이트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스노우 톤업 선크림과 또 어반실드 선쿠션을 쓰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어요. 블루라이트는 차단이 되니까. 그래서 그 블루라이트가 우리가 정말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네, 그냥 막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피부 노화, 그리고 활성산소 노출 그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덧발릴 수 있는 거를 찾다가 이제 어반실드 선쿠션을 하게 된 거죠. 톤업 에센스 선은 사실 덧바르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 화장도 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얘가 하얘지기 때문에 조금 톤업이 되기 때문에 바르면 바를수록 너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선쿠션도 하얘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날라가요. 그럼 다시 또 덧발라주고 우리가 두세 시간마다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면 촉촉하고 그리고 안에 핑크 실링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핑크 색깔. 그래서 그게 또 피부에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그냥 하얗게만 해주는 게 아니고 화사하게. 그래서 제가 저기 가족 모임을 갔다가 사실 너무 편하다 보니 화장을 안 하고 갔어요. 안 하고 선쿠션만 바르고 갔는데 지은이 얼굴이 왜 이렇게 뽀얗고 예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쿠션을 소개해드리니까 이게 얼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14,000원대밖에 안 한다. 리필은 8,9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 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쌩얼 같은 그런 피부를 연출하고 싶다면 또 가볍게 이렇게 선쿠션으로 하셔도 참 좋다라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쿠션 여름에 또 사용하면 굉장히 시원한 감이 있어서 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둘째 얘긴데요.
엉덩이에 종기 몇 번 들으셨죠? 근데 이번에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가득 들어있던 거의 새 거였어요. 논이병이. 새 거였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먹었니? 하고 이제 걔가 이제 종기 날 때는 먹고 안 날 때는 안 먹어요. 젊은 애다 보니까 20대 초반이거든요. 네, 먹었니? 그랬더니 엉덩이에 종기 나서 또 먹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에 이렇게 엄마 이거 진짜 좋아하면서도 다시 또 엉덩이에 종기가 걔가 이게 조금 나는 게 아니에요. 500원짜리 동전 그보다 살짝 클 정도로 굉장히 제가 엉덩이 그 전기난방 손으로 누르면 그 고름이 찰랑찰랑 할 정도로 걔가 전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는 애예요. 병원에서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터미 논이 먹고 걔가 좋아졌거든요. 근데 안 먹으니까 또 건강해지면 안 먹으니까 또 이제 없어졌길래 물어봤더니 종기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그제 엄마 종기가 없어지고 있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니가 정말 좋구나. 정말 노니가 염증에는 가장 탁월하다. 제가 뭐 날마다 챙겨줄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서로 이제 다르니까 네, 뭐 꾸준히 제가 챙겨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니는 종기에 염증에는 정말 탁월하다. 네, 이상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효과를 보니까 아들이 스스로 찾아서 먹게 되는 정말 좋은 논이거든요. 네. 저는 저기 토마신이 이번에 슬림바디 그거 챌린지 할 때 토마신을 꼭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나눠서 먹던 건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털어 놓고 먹거든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꾸준히 먹었어요. 근데 원래 몇 년 전부터 오른쪽 무릎 그 안쪽이 약간 새끈새끈하고 이제 관절이 안 좋아지려나 보다 그런 신호가 왔었는데 그럼에도 이거 논이를 꾸준히 먹어서 그런지 뭐 다리 아파서 뭐 어디 걷는 게 힘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확실히 관절에는 이 토마신 MSM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토마신을 그냥 이게 근데 저도 맨 처음에 먹을 때 몇 개월 먹어도 그게 그 새근새근하던 게 그대로였어요. 그렇게 이게 빨리 안 좋아지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꾸준히 먹었더니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서 정말 이렇게 한두 번 뭐 한 달 이렇게 먹어가지고 효과를 보는 것보다 좀 꾸준히 먹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분 지분 자랑할 거 많지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네.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욕실용 다목적 세정제 신주 닦는데 좋다고 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게 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학원 건물 이제 사람들 많이 쓰는데 상가가 3층 건물이에요. 근데 좌우로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주가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좀 닦아달라고 해도 힘드니까 안 닦아요. 안 닦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다목적 세정제가 깨끗이 닦인다는 걸 알아서 우리 이제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분이서 일을 했거든요. 정말 반짝반짝 너무 잘 닦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닦기는 했는데 계단 3층을 좌우 해가지고 한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걸려가지고 세수세미로 이렇게 해서 닦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막 팔이 뻐근하고 안 하던 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 사람 이렇게 모여서 닦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뿌리고 신주에다가 뿌려놓고 살짝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수세미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벗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젖은 거 말고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아내고 또 잘 안 닦이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또 뿌리고 난 다음에 문지르고 나서 깨끗하게 닦아내면은 마른 걸레 같은 걸로 닦아내면은 와 진짜 좋아요. 저 다른 때는 이렇게 근데 물은 닿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닦았는데 그 다음날
락스로 이제 우리 청소하시는 그 사장님이 오셔서 싹 닦으니까는 그 색깔이 막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절대 락스로 닦으면 안 되고 물걸레질 당분간은 하지 않고 이런 마른 마포 같은 걸로 닦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계단 다닐 때마다 뿌듯하고 반짝반짝 빛나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욕실용 다목적 세정제가 정말 좋다. 혹시 누가 뭐 지금은 신주 있는 데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요거 사용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욕실용 다목적 세정제로 이제 세면대 같은데 왜 저기 그 비누때 같은 거 이렇게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살짝 뿌려가 닦으면요, 진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새로 이렇게 장착한 것처럼 그 손잡이 뭐 이런 데가 그 샤워 하는데도 뭐 이런 게 손잡이 이런 거에 왜 물때나 뭐 저기 비누때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금방 깨끗해져요. 진짜 반짝반짝해져. 정말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제품 애용 하나만 더 할게요. 없으신가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팅과 세미나 들으시고 감동 받으신 거나 소개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미팅 세미나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 시청에서 사업하고 있는, 예,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어제 목요 원대 세미나에서 저는 애프터 미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초대를 해보신 경험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대하신 분들은 바짝 신경을 쓰잖아요. 예, 그분이, 48시간 이내에 우리 후속 관리해야 되니까, 얘기도 하고 후속 관리 했는데요. 그분이, 어제 한 분이 이제 공주 원데이에 초대가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세미나를 잘 들으셨잖아요. 잘 듣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가 우리 애프터 미팅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스피치를 해주셔가지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대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예. 또 다른 분도 초대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싶어서, 그분이 김지원 사장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음에 든답니다. 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업을 시키고 싶은데 김재원 사장님과 같은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랬었더라고. 여타 다른 분 1분 스피치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역시 초대해 오신 분 역시 많은 바짝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스캔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새로 초대해 오신 분들한테 뭐 일부러 거짓으로 이렇게 뭐 보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야 되겠지만 그분들에게 다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평소에 복장이라든지 말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평소에 하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프터 미팅 때 제가 하고 싶은 키워드는 바로 1분 스피치입니다. 예, 1분 스피치. 1분 스피치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뭐 했다,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그분이 가장 귀 기울이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그분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툭 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기소개 정도 이렇게 예,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팀워크이고 우리 에이스의 재심 합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또 서로 이렇게 1분 스피치로 이렇게 화답을 해준다 그러면은 너무 우리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에이스 센터의 재심 합력이 전국 1등 센터, 글로벌 1등 센터로 만드는데 커다란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1분 스피치로 한번 모아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스피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팅할 때도 제일 먼저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1분 스피치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1분 스피치 자주 안 해서 좀 찔렸습니다. 네, 1분 스피치 할 때 정말 기본을 갖춰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는 지역이라든지 전직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 그런 거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또 다른 분 저기 배은이 미팅과 하겠습니다. 세미나 얘기해 주세요. 네. 어제 신장여행 크라운 마스터님이 강의하실 때, 저는 그 크루즈 여행 부분에 되게 와닿았어요. 어제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 손들하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을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 시작하면서도 이런 여행 프로모션 이런 거가 제 사업 의지를 막 불타오르는데 전혀 뭐 도움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이 여행 프로모션 이게 막 이렇게 사업 의지에 있어서 아, 내가 여기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이명아 국장님께서 국장 여행, 승급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문자로 감동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와, 회사에서 얼마나 정말 VVIP 대접을 해줬길래 감동입니다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하면서 어제 신장인 크라운 마스터님이 뭐 크루즈가 19층? 배가 19층이래요. 막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뭐 해가 이렇게 아무튼 그걸 듣는데 아, 정말 크루즈는 꼭 타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행을 저는 싫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 가고 싶다, 뭐 기다려진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제는 이제 그거에 여행 프로모션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와닿고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또한 비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더불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대하면서 또 이런 여행 프로모션도 알리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행, 저도 어저께 그 크루즈 가는 거 보고, 저기는 반드시 내가 정말 꼭 가야 된다. 빨리 가고 싶다. 정말 부러웠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또 빨리빨리 그 여행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회사에서 그거를 그렇게 해주니까 가족끼리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도 사실 바빠서 못 하는데 그렇게 가면 더 친근하게 가족 같이 있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대단하셔요. 저도 그날 마지막 스피치 때 그 회장님에 대해서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여행 프로그램을 프로모션으로 넣으셨을까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네. 또 네, 나는 이제는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네네 해주세요. 네, 우리 은희 사장님, 배은희 사장님께서 또 여행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의 어제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어제 막, 괌 여행 가는, 우리 스타마스터 승급 여행 괌으로 가잖아요. 사실 제가 그 전에는 여행을 가도 사실 우리 신랑하고 몇 번 패키지 여행을 갔어요. 저나 신랑이나 뭐 계획 짜고 이런 거 딱 싫어하니까 머리 아파하고 그렇다고 저랑 신랑 다 MBTI의 J거든요. 계획형이기 때문에 또 계획 없이 가는 여행도 불편하고. 그래서 무조건 패키지 여행을 갔어요. 태국도 가고, 뭐, 다낭은 지난번에 저도 승급 여행으로 갔었죠. 근데 사실 다 재미없었어요.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괌을 여행 갔을 때, 저희가 시아버지 승급 여행 때문에 따라갔거든요. 근데 괌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사실 다낭까지 우리 이명아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떼부러 가셨잖아요. 저는 다낭으로 갔었거든요. 아니 근데 에? 푸꾸옥 갔어요. 푸꾸옥 푸꾸옥. 가셨구나. 푸꾸옥 가셨구나. 우린 다낭으로 갔거든요. 요즘 푸꾸옥이랑 나트랑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차로 실어가지고 여기서 몇 분에 출발하니까 몇 분까지 둘러보고 오세요. 그러면서 막 영흥사도 가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고요. 막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밤은 진짜 힐링이었어요. 그 힐튼 호텔 가가지고요. 힐튼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푹 놀다가 힐튼 호텔 바로
진짜 한 10m? 10m 엄청 짧은 거리죠. 5m? 10m, 5m 안에 해변이 있어요. 근데 그 해변에 스노클링을 하면은 따로 스노클링을 나갈 필요가 없이 물고기도 정말 많고 한 1km 정도 가도 허리까지밖에 물이 안 와요. 거기서 그냥 스노클링하고 해변에서 즐기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쇼핑. 아울렛에서 진짜 브랜드, 명품 브랜드 쇼핑을 하는데요. 너무 싸요. 네, 미국 브랜드들만 아울렛으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쇼핑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괌 여행 때부터 제가 나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여행을 가면요. 왜 이렇게 돈이 아까운지. 괌 여행 때는 즐거웠는데 공짜니까. 근데 그 이후에 또 해외여행을 갈라치면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싼 물건을 사와도 야, 이거 암만 싸면 뭐하냐. 비행기값 포함하면은 서울에서 제값 주고 사는 거랑 똑같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싼 물건이 아니라도 어디 여행을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아, 이거 TV로 보면은 공짜로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일로 갔다가 그냥 시간 좀 나서 여행을 할 때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분명히 일하러 왔는데, 짱 나서 여행까지 해. 그건 공짜 여행이잖아요. 내가 드는 비용은 일하러 온 비용이잖아요. 애터미 사업 투자비. 그 다음에 여행은 공짜. 그것도 그냥 공짜가 아니라요. 내가 알아볼 필요 없이 거기 파트너들이 고맙다고. 이번에 태국 갔다 왔잖아요. 제가 진짜 6년 만에 가입을 시켜서 그분이 소개를 해서 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때 고맙다고. 여기는 들러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완전 유럽인 거예요. 태국에. 그래서 되게 유명한 관광지래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핫야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제가 알았을까요? 뭐 태국 하면 방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파트너 덕분에 너무 좋은 지역을 알게 된 거예요. 밥도 맛있게 먹고 매일 마사지도 하고 어 그리고 이번에 또 승경 사장님하고 뭐 물론 승경 사장님하고 심천에 갔을 때도 막 여기저기 갔을 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짬나는 시간에 특히 중국에 가면은 호텔 앞에서 막 이렇게 에어로빅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 하시는 분 태국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 껴가지고 같이 막 에어로빅도 하고 현지인처럼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베트남에 갔을 때도 파트너도 만났지만 뭐 콜드 컨택도 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1일 1마사지 발 마사지를 하는데 10,000원인데요. 너무 시원해요. 등까지 마사지 해주는데 그러니까 일이 여행이다. 일이 여행이 된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여행으로만 여행을 갈 때는요. 저 같은 사람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러 갔다가 여행까지 하니까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 콜드 컨택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승영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콜드 컨택 하는 것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외국 분들이 한국에서는 뭐 가차없이 거절하고 그러니까 좀 자존심 상하게 거절하고 10개 나눠주면 한 명 받을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10개 나눠주면 적어도 6개는 받아요. 거절 횟수가 더 적어요. 그리고 I'm from Korea라고 하면 우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한국에서 왔어. 그리고 예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막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패키지 필요 없는 안전한 나라. 중국 되게 안전하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은 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상해, 광저우, 심천 막 이런 그러니까 북경 이런 큰 도시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해요. 그리고 베트남도 다 안전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노이, 호치민은 쓰리꾼이 많아요. 전문 용어로. 그리고 다낭은 안전해요. 푸꾸옥, 나트랑 안전해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들,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중국, 일본 이런 안전한 나라들은 한번 나가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여행 가지 마시고요. 나 한번 콜드하러 나가야지. 콜드하러 해외에서 콜드해도
그럼 반복적으로 컨택 못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반복적으로 컨택하든 한 번 만나든 우리 회장님의 그 자석 이론 있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은 덜커덕 붙는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컨택하든 해외에서 컨택하든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우리 이번에 애담님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그런데도 이렇게 덜커덕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들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 몇 천 명 만나다가 이렇게 한 명 연락 되는 사람들, 꾸준히 친구로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도 해외여행, 나 너무 가고 싶어. 그리고 나 글로벌 사업 너무 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 너무 한국에서 연결되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안전한 나라, 혼자 훌렁 떠나도 너무 안전하게, 저 베트남 그때 혼자 갔을 때도 택시 부를 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럴 때 거기 과일 가게 언니한테 저 택시 좀 불러주세요 하니까 자기 핸드폰에 그걸 앱을 써가지고요, 택시를 불러줘요. 엄청 친절해요. 그리고 우리 다 트랜슬레이트 있잖아요. 그걸로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하면은 다 통해요. 그래서 조금 나도 해외 나가고 싶다, 글로벌 사업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비행기 값 저렴하게 트립닷컴 하면은 항공 그리고 숙소, 트립닷컴 뭐 광고는 아닌데 정말 제가 쓰다 보니까 막 아고다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편하더라고요. 더 싸고. 그래서 트립닷컴 하고 그리고 그랩 앱, 요 두 앱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비행기 값도요, 잘 끊으면요, 왕복 20만 원 선에서도 그 이하로도 뭐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하는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 선에서 왕복 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가 불편한 것도 참을 수 있다. 그러면 1박에 10,000원도 안 하는 숙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거기서 콜드 컨택 하시고 네, 오셔도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외 사업을 많이 해보신 우리 국장님 조언 잘 듣고 또 해외 또 파트너도 생기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게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일이 여행이고 여행이 일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정말 즐겁게 사업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날이 속히 오겠죠.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거의 됐는데 제품 전달 사업 설명 마지막으로 하세요. 종합으로. 네. 여행 얘기가 나와서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서상진 사장님께 도움이 됐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자발적으로 스피치 어제 못한 것에 대해 조금 찔림이 있었는데 이제 국장님이 저를 찝어주셔가지고 나온 거니까. 그래서 1분 스피치는 정말 신규가 왔을 때 우리 애프터 미팅은 1분 스피치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분 스피치 끝에 간략하게 오늘의 세미나에 대해서 감상평 정도만 하면은 그게 사업 설명이니까 1분 스피치가 그게 팀워크에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경험해봐서. 그래서 우리 팀이 너무 감사하다,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국장님 여행 얘기해서 저는 뭐 배은희 팀장님은 여행을 별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었는데 처음에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 프로모션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애터미 하기 전에 여행을 좀 여기저기 다녔었는데, 그때는, 꽤 그래도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계획을 다 하고, 계획적인 친구, 제이 같은 친구 하나 둬가지고, 그 친구가 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애터미 여행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애터미 승급 프로모션에서의 여행은 돈을 들어오면서 가는 여행이고, 그냥 내가 다니는 여행은 쓰면서 다니는 여행이기 때문에 더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제 고객분 중에 이번 연휴 길었잖아요. 이 연휴 기간에 호주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여행을 자기는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애터미 얘기를 했죠. 애터미는 여행이 일이고 일이 여행이고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 또 저기 승급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또 프로모션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 연휴 기간에 호주 다녀오시면서 원장님은 이제 그분의 미용 학원을 차리시고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일이 올수록 되지 않았냐. 그리고 돈을 쓰면서 여행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국장님은 하필이면 또 돈 들어오는 화요일이 껴있어가지고 그 여행하는데도 띵동하고 돈이 들어오면서 여행을 하셨다고. 돈을 쓰면서 여행하는 거랑 돈이 들어오면서 여행하는 거랑 이건 엄청난 차이가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애터미는 돈이 들어오면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써도 돼요. 왜냐 또 들어오니까. 돈 써도 되고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놀면서도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냐. 근데 애터미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하루 시간 내서 우리 공주에 있는 세미나장에 한번 와보셔라. 그리고 정말 알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전까지 제가 얘기 안 했겠어요? 얘기했죠. 근데 그전에는 자신 없어요. 뭐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절을 하시다가 요번에는 그럼 제가 한번 시간을 조율을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분이 이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인식이 안 좋아서 가든 못 가든 저는 갈 때까지, 오실 때까지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고 그래서 일단 29일 세미나를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잘 이야기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여행을 안 좋아하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떻게든 그분한테 맞는 사업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그동안 세미나 많이 들었죠. 그동안 현장에서 많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봤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저분 얘기를 해드려야지. 이렇게 예전에 국장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분한테 먹혔던 거예요. 여행 프로모션. 여행 프로모션. 그리고 그분의 이분한테도 이제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고객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한테 해드렸는데, 사실 제 고객도 아니에요. 아마 배은희 팀장님 고객 중에 헬스 트레이너 있으시죠? 그분이 뭐 프로틴, 뭐 쉐이크 뭐 칭찬했던 거 얘기하고, 뭐 안경점 사장님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하니까, 되게 직업이 다양한 분들이 애터미 많이 쓰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뭐 회계사만 양치하냐고. 뭐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 누구누구, 노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생필품 쓰는 게 다 누구나 생필품이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모든 고객에 한계 없이 모든 사람이 내 고객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맞네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 얘기 제가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게 참 좋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래서 29일 내에 초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사는 어려운 거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거, 요 입만 가지고 이야기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원으로 마칠게요.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